저는 2019학년도 새내기로 고려대학교 철학과 이준호입니다. 저는 대치720에서 재수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재수를 하게 된 동기가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이제 아쉬움이 남아서 이제 재수를 결정했던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역 때에도 모든 수험생들처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었지만 예상보다 이제 수능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그때는 정말 암울했고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치720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아무래도 대치720의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다른 대형 학원과 달리 이제 대치720은 어떤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한 과목을 더 많이 듣거나 또 이제 또 소수정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좀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기열도 적고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분위기를 많이 타지 않고 선생님들이 많이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점. 대치720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치동 그 강사분들이다 보니까 실력은 뛰어나신 게 검증이 될 뿐더러 뭐 학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도 처음 상담을 받아봤을 때도 엄청 친절하셨고 정확한 1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방 사는 학생들한테는 숙소도 제한적이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비용을 고려하다 보니까 대치720이 가지고 있는 학사 같은 걸 이제 빌려서 거기서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도 좀 많이 잘 잡히고 흐트러짐 없이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국어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국어를 못했었는데 만년 이제 2, 3등급을 나왔었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제 3등급을 깔다가 2등급에서 2년 동안 공부를 매일 아침 뭐 국어 문제집 풀고 기출문제집 풀고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투자를 했어도 그게 잘 안 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7시 적어도 7시 20분에 이제 앉아서 3시간 정도는 꾸준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좀 풀고 아침에 기출문제집을 펴서 뭐 비문학 한 세트, 문학 한 세트, 화작문은 이틀에 한 번씩 정도 풀었던 것 같고요. 문법 또한 이제 많진 않지만 한두 문제씩은 꼭 풀어서 총 이제 하루에 적어도 이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오는 지문 하나씩, 그러니까 시험 한 세트씩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푼 과정을 거치고 이제 피드백 과정은 틀린 건 당연히 고쳐야 되고 맞은 것 중에서도 왜 맞았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국어 공부 같은 게 특히 시간을 다투는 게 크기 때문에 그냥 구들기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게 관건이라서 그 문제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고 정해진 루틴으로 가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걸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게 문학 공부랑 비문학 공부였거든요. 제가 가장 안 됐던 건 이제 비문학인데 문학 공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연계교재잖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것부터 먼저 그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모두 암기를 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암기를 하고 다음은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이 읽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한 지문을 읽더라도 20분, 30분이 걸려도 정확한 방법으로 이 글을 다 씹어먹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모든 수능에 있는 지문을 한 번씩 다 한 번 다룰 때도 이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이 지문은 무슨 종류이고 이런 것까지 다 캐치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현역 때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3등급이 나왔나 계속 보시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도 풀어도 많이 풀어도 기본이 안 되면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게 제 결론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식하지만 기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석을 썼는데 정석을 1원 한 달 동안 7번을 반복해서 보면서 책당 문과니까 수투, 미적 등 확통을 7번씩 반복해서 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그 과목 간의 그 긴밀성을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1월달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워낙 이제 양질의 문제들 많이 주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고 계속 왜 틀렸는지, 뭐 때문에 틀렸는지, 뭐 실수를 하면 뭐 때문에 실수인지. 저 같은 경우에 막판에는 글씨를 잘못 써서 틀렸다거나 뭐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파악해서 아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는 이제 6월 모평, 9월 모평 1등급이 나왔지만 턱걸이로 92점이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많이 올라서 100점을 나온 쾌거를 이루어냈고 저처럼 조금 무식하지만 정석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가장 이제 싫어했고 세 과목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했는데 영어는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까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은데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그 0.5점, 1점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영어 또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 교재가 가장 중요하죠. 세 과목 중에서 가장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들을 풀긴 푸는데 그냥 마냥 해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부문별로 뭐 주제를 기억하는 거죠. 주제를 기억해서 나중에 뭐 주제 맞추기가 빈칸 추론으로 변화하거나 다른 이제 순서 끼워 넣기로 변화해도 주제를 알고 있다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빠르게 해석을 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먼저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 특성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통스럽고 또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은데 재수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어떤 제약도 많고 성인인데도 술도 못 마시고 놀러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유혹이 가장 많은 시기죠. 재수가 성인인데 어른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런 고통 속에서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할 이제 후배들한테 그래도 이 1년 동안 열심히 한다면 정말 배우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재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힘들긴 하지만 할만하다. 그리고 진짜 공부를 약간 하면서 이걸 견뎌내면 다음번에 뭘 해도 또 견뎌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물론 이제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도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참고 좀 견뎌내면서 지금 9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6월 모평, 9월 모평 잘 보시고 이제 수능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다음 연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많이 놀러 다니면서 대학생활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